저도 막둥이 와가지고 올 줄 알고 말이야. 그러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반갑게 맞아드려야 되는 기쁨?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을 한 거야. 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첫 주제 보겠습니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몰카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여성들의 주장이 남성들의 성편력을 바로잡자는 외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분 모셨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페미니스트 후보로 출마한 분이시죠. 신지혜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분들이 그러던데요. 이게 섭외가 쉽지 않다고. 네, 아주 뭐, 네. 지난 서울 시민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정의당을 제치고 정말 이변을 일으키시고 4등 하셨는데 득표율이 그때 7 나왔습니다. 그럼 전부 몇 표나 되는 겁니까? 그래도 몇십만 표 되죠? 네, 8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8만 표 정도 되는군요. 예. 네. 역대 녹색당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당연히 거죠? 없죠. 예, 근데 제가 선거 지난 지 얼마 됐다고 까먹었네요. 몇 표 받았는지. 네. 그렇군요. 그래도 자기소개를.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녹색당의 현재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지난번 지선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분들 위해서 이 포스터 한 장 보여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네, 이 강렬한 포스터. 네, 딱 아시겠죠? 누군지? 네, 기호는 8번이었지만 4등 했습니다. 자, 신지혜 위원장 하면 의원님 무슨 뭐부터 떠오르세요? 저 포스터에 써져 있는 것처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네. 하는 구호, 그리고 현수막을 거셨을 때 그 이모티콘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만들었던 현수막, 그리고 선거 기간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그 단어 중에 시건방진이라고 하는 단어 떠오르죠? 예. 네, 진짜 몰랐네. 저는 사실은 가장 어린 최연소 나이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90년생이 서울시장에 도전한 그 자체도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막상 만나뵈니까 어리고 젊다 이런 수식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 열정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옆에서 좋은 에너지 제가 오늘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알겠습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전에 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뉴스를 보셨겠지만 유독 이 신지혜 후보의 포스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중에 한 명을 잡고 보니까 여성 인권이 증진되면 남성 취업이 안 될까봐 뜯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뉴스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사건이 그 서울 전 지역에서 일어난 그 벽보 훼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지금 서울 전역에 30곳 넘는 곳에서 벽보가 훼손됐고, 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었어요. 그곳에 벽보 21곳을 훼손한 사건인데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지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여성 인권이 증진될 것이고 여성 인권이 증진되면 남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여성들을 향한 공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의 인권과 비장애인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듯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 인권이 올라간다 그래서 남성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할 일은 전혀 없는데 네. 지금 문제가 잘못된 그 성대결, 성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질문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해화역에 정말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관련 집회 사진이 있나요?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네. 거리로 나온 여성들이 뭘 주장하는지. 자, 찍지 마. 저건 이제 아마 몰카 찍지 마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 몰카를 찍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있죠. 요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카 찍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네. 자막을 잠깐 뺄까요? 네, 몰래카메라 찍지 말라고 시위하는데 넌 또 찍나. 이건 이제 김광진 의원 설명처럼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자꾸 찍는다. 네.
성차별 수사를 중단하라. 이건 저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유출자가 이제 여성인데 그 가해자가 여성인데 유독 구속 수사가 되면서 시작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바람직하진 않은데 원칙에 맞는 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누드가 유출된 누드 예, 모델 이제 남성. 문제는 네. 뭐냐면 그럼 다른 여성이 피해자였을 때도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 수사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엄단을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성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즈음 비슷한 시점에 2대 무슨 사진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랬죠. 또 몰래카메라 피해를 네. 입은 사건에선 불구속 상태이거든요. 그건 구속영장이 불구속이었으니까. 기각되다 보니까 네. 여성이 피해자일 때하고 남성이 피해자일 때 너무 편파적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에 이렇게 노출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력한 처벌 이런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아마 불법 네. 편파 수사 이런 부분도 그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진 다음 중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 찍은 놈, 보는 놈, 올린 놈 전부 다 처벌하라 이거죠. 이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상적이던데요. 네, 네가 봤었던 불법 몰카 여성 피해자 지금 해화역 거리 위에 뛰쳐나왔다. 내가 울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나는 끝까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여성들은 왜 주말에 이렇게 많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겁니까? 지금 저 사진 보니까 다시 울컥하는데요. 네. 지금 온라인 혹은 SNS를 통해서 여성들은 항상 불법 촬영물의 피해 사진 혹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뭐 신체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불법 촬영물을 보는 여성들의 심정은 어떠냐면요. 혹시나 내가 이 불법 촬영물의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불법 촬영물 문제에 대해서 정부 혹은 수사기관, 뭐 사법기관에서 정확하게 나서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거의 없으니 네. 지금 여성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뭐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성폭력적인 상황, 성차별적인 상황을 바꿔보자라는 외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집회까지 이루어졌고 추산하면 12만 명이 그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4차 집회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대규모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조금 더 면밀하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좀 강한 주장도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엇을 외치고자 하는지 그거를 사실은 많이 들어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거리로 나온 여성들이 진짜 뭘 주장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집회에 터져나온 여성들의 요구 배경에는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한 전 남자친구는 기소가 됐는데도 법은 내 편이다 이랬다는데요. 법원의 처벌이 피해자한테는 전부인데 우리는 화나고 이렇게 당한 거 어디다 풀어야 하나. 수사기관의 시큰둥한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이 수진 여자들은 뭐 돈 받아서 이렇게 하고니까 유포 되든 말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뭐 이러면서. 법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는데요. 수치심이나 삶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그러면은 제 입장을 조금 알아주나라는 생각? 그래서 광장에 나온 여성들은 이 문제가 단편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별의 피해자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까지 저희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미투 열풍 이후에 성범죄를 엄단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요. 뭐 성범죄를 엄단하려고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와닿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지금 미투 운동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가해자들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뭐 그때마다 뉴스에 오르거나 뭐 자숙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해법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불법 촬영물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불법 촬영물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국내 P2P 사이트의 유통망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방법들의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화장실을 전면 검수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화장실을 전수조사하지?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그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지라는 그 당연한 질문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여성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순히 몰래카메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그 여성 혐오, 그 다음에 뭐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자로 나선 여성들을 뭐 무고죄로 몬다든지 혹은 꽃 빼밀 것이다라고 먼저 예단한다든지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여성들은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그러면 시내 공공화장실을 가거나 뭐 카페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여전히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뭐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뭐 요만한 조만한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어떤 첨단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공중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공중사 화장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내가 무방비 상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피해자가 됐을 때 순식간에 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가가 이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염려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공중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어떤 성적인 대상이나 성적인 욕구나 이런 범죄의 피해 장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고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데 여성들이 화장실이 있어도 못 간다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어려움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언론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 집회 참가자분들이 싫어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가리고 한단 말이죠. 당당한 집회에 나왔는데 왜 가리고 하죠? 이게 불법 촬영물을 반대하는, 불법 촬영물 자체를 없애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촬영 자체, 그다음에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공공의 영역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에 공포를 느껴서 그 집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모든 카메라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뭐 몇몇 남성분들이 어떠한 형식의 조롱이나 뭐 욕설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의 무방비 장소에서 내가 혹시나 나갔을 때 내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누군가에게 페북에서 혹은 뭐 SNS에서 이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는 공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SNS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 이번 해화역 집회에서 집회 측 주최 측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페미니즘 정책이나 언급과 관련돼서 사과를 요구하는 듯한 어떤 액션을 했어요. 네, 지금 곰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기 위한, 제가 사실은 이 일베라는 극우 단체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워낙 지금 SNS에서 논란이라서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베라는 그 단체에서 쓰는 뭐 사이트에서 쓰는 그 단어는 이 주최 측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퍼포먼스나 혹은 일정 정도 드러나는 과격함이 과연 그렇게 문제적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제적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뭐 일베에서 나온 단어다 혹은 저런 조롱은 좀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집회 자체를 어떠한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 것인지를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것은 성범죄와 그 성폭력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해법에 대해서 잘 논의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고요. 이 여성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폭력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범죄나 몰카를 떠나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을 억누르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뭐 예컨대 지금 KBS의 임원직 중에 여성 임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성평등이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로 나섰던 여성분들이 그 이후 어떤 조치를 받고 있나, 어떤 대처를 받고 있나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뭐 서지현 감사님이나 뭐 혹은 뭐 이번에 불법 촬영물 관련한 그 피해자분들이 결국으로는 맨 마지막에 왜 너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조직에 분탕질을 하냐, 네. 왜 우리 사회 제대로 된 사회에다가 꽃뱀 짓을 하냐, 이런 그 공격과 비난을 받기 일쑤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아직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4차, 5차 뭐 집회들이 계속 있긴 할 텐데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의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언론이 알려주는 것만 이제 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진실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미온적인 수사를 좀 촉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범죄라고 하는 것에서 좀 엄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네. 지금 남성과 여성의 수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한 이제 발언들 뭐 이런 것들도 대통령을 겨냥해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말을 왜 하는가? 지금 그것이 이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의문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지지를 호소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측면들이 하나하나 이제 노출돼서 물론 그것이 운동 전체의 얘기가 아니라 특수한 집회 참가자의 누군가의 얘기일 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주최 측이 답변한 것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그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의 여성운동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네. 성폭력과 성차별과 이런 강간문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제대로 변화하지 않았고 거기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성운동이 일정 부분 택하고 있는 노선이 미러링을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휩싸이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폭력적이고 혹은 뭐 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여성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맥락 네. 이해가 좀 부족할 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최근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해마다 열리니까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 심사를 지금 페미니즘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수영복 심사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미국 미스코리아 대회는요, 97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그 나라에서도 미스코리아 대회 때 수영복 심사와 그다음에 드레스 행진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코리아라는 그 대회 자체가 여성들의 몸을 거의 반라 상태로 드러내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의 몸을 등수로 순위로 매기고 평가하는 행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성상품화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페미니즘과 여성의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성상품화에 대한 네, 문제가 간단히, 끊임없이 네. 지적되다 보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하고 개선된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수영복 심사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더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주말 대학로 집회 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바뀔 것 같느냐 이렇게 푯말을 들고 있던데 그 밑에 그렇게 써졌더군요. 바뀐다 이렇게.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신지혜 위원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